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형대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과 non homogeneous 시스템 그리고 parametric vector for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리니어 시스템의 호모지니어스 하다는 얘기는 AX equal B라는 일반적인 폼이 있는데 이때 B가 제로인 경우 AX equal 제로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런 시스템을 이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AX equal 제로라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트리비얼한 솔루션 x equal 제로, 즉 제로 벡터는 ax equal 제로라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어떤 a가 와도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인 경우는 솔루션의 개수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리비얼 솔루션은 무조건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B가 제로가 아닌 일반적인 케이스 AX equal B를 우리가 inhomogeneous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 AX equal 제로라는 이런 homogeneous 시스템의 모든 가능한 솔루션의 셋, 그러니까 AX equal 제로를 만족하는 X의 집합이 바로 이제 솔루션 스페이스였는데요. 이 솔루션 스페이스를 구하는 방법은 A 매트릭스를 리듀스 로우 에슐론 폼으로 로우 리덕션 시키고 그 로우 리덕션 된 매트릭스 리듀스 로우 에슐론 폼의 형태에서 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너머지니어스 시스템인 경우는 우리가 어떤 파티큘라 특정 솔루션 하나가 존재하게 되고 그 특정 솔루션 하나만큼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을 평행 이동한 것이 바로 non homogeneous 또는 in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X equal 제로라는 그런 homogeneous 시스템의 parametric vector form 형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그리고 그렇게 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을 parametric vector form으로 우리가 구하고 나면 일반적인 AX equal B라는 in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을 우리가 평행 이동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지난 시간 했던 내용에 말씀드린 내용이 요 네 번째 이야기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AX equal B라는 형태를 많이 봐왔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AX equal B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니어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는 AX equal B라는 리니어 시스템이 해를 가지는 즉 컨시스턴트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B의 집합은 바로 A라는 매트릭스의 칼럼 벡터의 스팬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즉 B가 A의 칼럼 벡터의 스팬에 포함이 되면 그러면 AX equal B는 컨시스턴트해지죠. 그래서 B가 A의 칼럼 벡터의 스팬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AX equal B의 솔루션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결정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뷰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B가 주어져 있을 때 뭐 제로로 주어지든 아니면 넌제로의 형태이든 어쨌든 B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X equal B를 만족하는 모든 X의 집합, 이번에는 X의 집합을 생각을 하죠. 솔루션 셋. 그래서 그런 솔루션 셋의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뷰 포인트가 서로 다른데 솔루션 셋은 만약에 A가
n by n 매트릭스였다. 그럼 이제 솔루션 셋은 n 디멘셔널 스페이스에 존재하게 되고 b 벡터는 m 디멘셔널 스페이스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칼럼 벡터의 셋으로 볼 거냐 로우 벡터의 셋으로 볼 거냐 이런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리니어 인디펜던스 또는 리니어 디펜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는 지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스팬이라는 개념을 봤었죠. 어떤 벡터들의 스팬이라 함은 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모든 가능한 벡터가 이루는 공간을 우리가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V와 W 두 개의 벡터로 스팬을 했는데 그게 라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두 개의 벡터로 일반적으로 스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평면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W가 V의 네거티브 방향, 반대 방향으로 놓여 있고 평행하게 그러면 이런 V와 W인 경우는 스팬이 평면이 아니라 라인으로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디멘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그젬플 중에 UVW 3개의 벡터로 스팬을 만들었는데 이때 UVW가 높이가 예를 들면 다 같은 비율로 존재한다. 그럼 이 UVW 3개의 벡터로 스팬을 했지만 이 스팬의 공간이 평면으로 3차원 공간이 아닌 2차원 평면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3개의 벡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3차원 공간을 스팬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2차원 평면만 스팬하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왜 일반적으로 두 개의 벡터는 평면을 스팬하는데 얘는 라인을 스팬하고 일반적으로 3개의 벡터는 평면을 공간을 3차원 공간을 스팬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2차원 평면을 스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벡터의 개수가 온전히 그 디멘전만큼 스팬을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스팬하는 공간이 이제 벡터의 개수가 생성하는 공간 일반적으로 보다 이제 작게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왜 그럴까?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스 또는 리니어 디펜던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이 리니어 인디펜던스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스팬이라는 거를 그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선형대수 학기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 스팬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과 연관되어서 이 리니어 인디펜던스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피니션을 보겠습니다. n차원 공간에 p개의 벡터 v1, v2, vp가 존재하는데 이 벡터 셋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벡터 이퀘이션, 즉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죠. 이 벡터 이퀘이션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지고 나머지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벡터셋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v1, v2, vp까지 이 벡터셋이 만들어내는 그 벡터 이퀘이션, 즉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나머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 벡터 p개의 벡터 v1, vp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합니다. 자,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비얼 솔루션은 무조건 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로 벡터는 무조건 솔루션이 돼요. 그런데 보통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은 트리비얼 솔루션 플러스 나머지 다른 솔루션도 가지죠. 그게 우리가 파라메트릭 벡터 폼이었잖아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은 솔루션 셋으로 두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지거나 아니면
파라메트릭 벡터 폼처럼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의 개념은 트리비얼 솔루션만 솔루션이 될 때, 그때 우리가 V1부터 VP까지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무한히 많은 개수의 해를 가질 경우 우리가 이 셋을 리니어리 반대로 디펜던트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어떤 특정한 벡터 셋을 주고 이 벡터 셋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 디펜던트 하냐 라고 밝혀라 라고 이제 문제를 내면,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벡터 셋이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벡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질 것인지 아니면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가질 것인지 두 개를 구분해내면 되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가지면 그 벡터 셋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할 것이고, 만약에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지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스팬에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했듯이 리니어리 인디펜던스 또는 리니어 디펜던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선형대수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피니션을 다시 한 번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는 것은 벡터 이퀘이션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질 때 only입니다. 트리비얼 솔루션은 당연히 가지는데 이거 외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그 벡터 셋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 라는 것입니다. 요 밑에 노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리니어 인디펜던스나 리니어 디펜던스의 개념은 벡터의 컬렉션, 그 셋에 적용되는 개념이지, 유일한 하나의 벡터에 또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벡터 셋이 있고 다른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 셋 대비 이 벡터의 리니어 인디펜던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즉 하나의 벡터 셋 또는 이제 콜렉션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 디펜던트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젬플을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3차원에 있는 세 개의 벡터 1,1,1, 1,-1,2, 3,1,4 이렇게 세 개의 벡터를 주고 이 벡터 셋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벡터 셋이 만드는 벡터 이퀘이션이 솔루션을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를 밝혀야 되죠. 그게 우리가 리니어 인디펜던스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데피니션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개의 벡터로 만들어진 벡터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죠. 이 벡터 이퀘이션, 물론 여기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고요. 즉 리니어 인디펜던스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인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아니라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이 몇 개인지를 보는 거죠.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이 몇 개인지를 보려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고 리더스전해서 리더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어 놓고 보면, 여기서 보시면 요 칼럼 벡터가 피봇 형태가 아니죠. 요 두 개는 피봇 형태인데 얘는 피봇 형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얘가 뭐다?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이 프리 베리어블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솔루션이 표현이 되고, 그 말인즉슨 해가 무수히 많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 g에 대해서 x는 -2g 그리고 y는 -g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솔루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말은 뒤집어서 이 벡터 셋이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linearly dependent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벡터 중에 어떤 한 벡터가 나머지 두 개의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서 개념을 봐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G에다가 1을 넣으면 우리 이 벡터 이퀘이션에서 G에다가 1을 넣고 X와 Y를 구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만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그리고 1 이 세 개의 x1, x, y, z 값은 조 벡터 이퀘이션을 만족시킵니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따라서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다른 솔루션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특정 하나의 솔루션을 우리가 보임으로 인해서 트리비얼 솔루션만 해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그젬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제가 똑같이 3차원 공간에서 세 개의 벡터를 주고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냐 인디펜던트 하냐를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2, 3, 1,4 세 개의 벡터를 줬습니다. 자, 앞에서랑 똑같이 다시 한번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함을 보이려면 벡터 이퀘이션을 만들고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죠.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로우 리덕션, 그래서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봤더니 세 개의 벡터가 모두 피봇 형태죠. 자, 세 개의 벡터가 모두 피봇 형태라는 얘기는 피봇 형태가 아닌 컬럼 벡터가 존재하지 않죠. 그 말은 파라메트릭 벡터 폼에 의해서 무한한 해를 가지지 않는다. 즉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진다. 근데 그 유니크한 솔루션은 바로 제로 벡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호모지니어스 벡터 이퀘이션은 트리비얼 솔루션 하나만 유일하게 솔루션으로 가집니다. 따라서 리니어 인디펜던트의 정의에 의해서 이 벡터의 셋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벡터 셋이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냐 인디펜던트 하냐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리니어 인디펜던스하고 우리가 매트릭스 칼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 P개의 벡터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려면 이 벡터 이퀘이션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벡터 이퀘이션을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쓰면 이렇게 되죠. 이때의 이 매트릭스 A는 요 V1, VP, V 요거를 칼럼 벡터로 가지는 A가 됩니다. 자, 이 칼럼 벡터 VP를 가지는 A 매트릭스 AX 이퀄 제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지려면 그러려면 이거의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이 뭐야 된다? 모든 칼럼이 다 피봇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모든 칼럼이 다 피봇 형태가 되면, 그러니까 로우 리덕션을 해서 이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에서 그러면 그때의 AX 이퀄 제로는 트리비얼 솔루션만 솔루션으로 가지고, 따라서 그때의 그 칼럼 벡터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들을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V1, V2, VP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이 벡터들을 칼럼으로 가지는 매트릭스가 그 칼럼 벡터들이 전부 다 피봇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면 된다와 동치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AX 이퀄 제로라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을 구하는 이 과정은 A의 칼럼 벡터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뒤에서부터 리니어 인디펜던트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변형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다음번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